자, 주식 챔피언스 리그도 자세한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주식 챔피언스 리그 시즌3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집계됐는데요. 주식 챔피언스 리그는 다른 수익률 대회와는 다르게 실제 자신의 현금을 시장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과 계좌 내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이었죠. 자, 과연 어떤 분이 승리권에 오르면서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각 항목별로 이름을 올린 트레이더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뭐 테마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하신 분들도 있고요. 대형주 매매, 또 누적 수익금 순위 1위, 누적 수익률 1위까지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 사이트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누적 수익금 1위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 또 윤정대 주식투시경 트레이더, 윤정도 대표가 자리해 주셨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들 또 직접 투자와 관련된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3천만 원의 수익 연봉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누적 수익 금액이 2,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들 2달 반 만에 2,8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자,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수익금이 실제 주식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2,8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 계좌 내역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들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시즌3는 끝이 났지만 주식 챔피언스 리그 시즌4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다양한 내용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2월 주식 챔피언스 리그 시즌4가 더 다양하고 강력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시장 상황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거는 이제 사상 처음인데 그런 만큼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직격탄을 맞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러한 사태가 과연 어떤 역량, 또 한 줄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윤정도 대표님은 뭐라고 정리를 하셨죠? 최악의 상황. 예. 네,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동반적인 조정은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선진 지수는 지금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하고 네. 나스닥이 중간에 좀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사상 최대치 행진을 할 수 있는 위치고 그래서 일단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엔화 강세가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브렉시트 당시보다는 제한적으로 밀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100엔, 달러당 100엔 위쪽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진 이후의 흐름인데 일단 일본 증시도 최근의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항생, 대만 뭐 이런 쪽의 증시가 굉장히 이제 뭐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뭐 트럼프 당선인도 정치는 정치고 그리고 또 금융은 금융이다라는 논리하에 유화 정책을 지금 계속 표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조정폭이 큰 국내 증시의 기준에서는 최순실 사태 자체가 가장 큰 악재 요인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바닥을 다져야 되는데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불확실하죠. 때문에 예. 그래서 하방 경성은 일정 부분 뛸 수 있다 할지라도 변동성 확대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전략 잡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말 사이 동안 이제 주요 기업들의 총수들이 줄 소환이 됐습니다.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출연에 대한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기업들 주가에도 악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삼성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또 삼성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연기금이 왜 찬성을 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사실상 이번 달에 어느 정도의 주주환원 정책과 그리고 이제 내년 초까지는 아무래도 인적 분할 관련돼서 그런 내용을 발표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그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가 그 최순실 씨 관련된 내용하고 맞물린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뭐 펀더멘털 상의 그 흐름과는 상관없이 주가 부분이 지난 주말에도 그 금요일에도 주가가 목요일 날 올라왔었던 165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급격하게 밀려 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오늘 들어서 추가적인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이런 쪽도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펀더멘털상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좀 과도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일단은 좀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전략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겪을 만큼 겪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제 조정을 겪을 만큼 겪었는데 다만 여기서 뭐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변동성이 한두 차례 이상은 더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래량도 없이 패닉 상태에 투매 물량을 쏟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그때 사겠다라든가 이런 전략은 또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제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변동성이 과도하게 아랫 방향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네. 때에는 오히려 이제 편입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 그 여파로 인해서 야권의 그 대선, 유력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좀 요동을 치고 있죠. 예. 예. 어떤 테마주들이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대선 테마주 얘기 나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대선 테마주 할 때는 오히려 긍정적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거였냐면 전체적인 업황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뭐 대형주 기준에서의 흐름.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선 테마주 하면 어쩔 수 없이 소형주 위주의 테마주를 얘기하게 되는데 앞서 뭐 자료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뭐 BBK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흐름 때문에 어찌 보면 서로 관련은 없거든요. 그냥 네. 같은 뭐 수혜 주로서 움직이던 종목이 그 단 한 가지 사건으로 이제 뭐 하한가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반기문 테마주라든가 이런 쪽은 완전히 뭐 급락을 면치 못하고 야당 쪽의 그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 전국이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 소형주들의 급등락 변동성,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 테마주가 긍정적입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지금 여당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과 혹은 이제 이 다음부터에 나와줄 새로운 그 정권에서의 정책 부분, 그것을 만약에 예측 가능한 범위에 놓이신다면 그런 업황을 좀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공화당 쪽 또 트럼프 당선인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업황 테마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정치 네. 리스크 시기적으로 사실 최근은 좀 여러 가지 뭐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치 리스크로 투자 심리까지 위축이 된 마당에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 정치 리스크는 어떻게 좀 지나고 나면 주가가 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PER이 네. 일반적으로 이제 15.5배 정도로 놓고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저평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 뭐 한 1.1배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까지 이탈되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저평가가 맞죠. 근데 정치 리스크가 더 크게 확대가 돼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영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PBR이나 PER이나 전부 동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 증권 계좌를 만든 게 87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활동한 게 한 18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지간한 사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북한의 뭐 핵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겪어봤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아예 겪어보지 못한 네.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막 조금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겪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파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관련된 그냥 뭐 정치적인 논리의 흐름이 아니라 네. 이것은 굉장히 좀 국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이 그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확대가 과연 견딜 만한 수준까지 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은 지금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조금 더 안정화가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이라도 혹은 다음 날이라도 안정화가 됐다고 해서 급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저점에서 놓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종목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런 종목, 섹터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어떤 업종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뭐 여전히 삼성전자입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1위로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부분도 굉장히 큰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면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에 이제 그 시장에서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히트하고 있는 이야기가 네. 내가 이러려고 뭐가 됐나 기준인데 네. 저는 방송에서 꼭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뭐냐면 말씀이시죠? 내가 이러려고 주식했나는 내가 주거든요. 내 마음의 기준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는 자기가 그럼 대통령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그거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17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공포감이 쌓여가긴 합니다만 1200원 선을 넘지 않는 한 원화 가치는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서 지금 정도의 환율이 당연히 이제 뭐 1140원 정도 전후로 안정화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수출주를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글로벌 증시의 선진 지수는 그러니까 일본 증시는 오늘도 굉장한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대만 또 항상이 지금 약세를 띄고 있는 국면인데 일단 트럼프 리스크도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안정화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환율 수혜주,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정치, 경제 불확실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저가 매수를 노리는 수요가 늘면서 또 국내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도 좋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한다라는 옛 속담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보이는 오후 3시 주식 투자 성공 백서. 내일 더 부자 되세요.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